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영업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업장을 가든지 탐색전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입점했느냐, 주력 상품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입점하는 업체끼리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회식이란 게 꼭 있어요.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입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맥을 넓혀가는 거죠. 영업망을 넓혀가고. 근데 그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다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뭘 했고 뭘 잘했고 누구한테 피해준 사실이 없고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합니다. 거기에 초보자들은 훅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 왜? 수많은 사람들, 일반인보다는 한 몇십 배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에 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하게 되죠. 술을 몇 번 먹고 영업을 같이 이렇게 하다, 같은 영업장에서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런 소리 나와요. 내가 술을 몇 번을 사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기를 당했네. 계획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네. 이런 소리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손해보는 정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뭐 폼잡는 그런 행동, 그거는 이제 장사나 영업업계에서는 좀 금지시해야 될 사안 같아요. 제가 전편에 27편의 뚝섬 수영장에서 영업을 했던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 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딱 봐도 좀 포스가 느껴져요.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느낌이 딱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뚝섬 수영장이나 수원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행사장 영업을 하지 않고 저의 주력은 뭐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백화점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행사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제가 문의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픈을 하면서 6월 말에 들어가서 7월서부터 그냥 비를 흠뻑 맞으면서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고실장이라는 사람은 6월달 지나고 7월달 장마 딱 끝나는 마무리 시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말서부터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이미 자리는 다 찾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수를 썼는지 한 비 안 오는 7월 말에 이점을 싹 합니다. 근데 품목은 회오리 감자, 옥수수, 커피, 통감자, 소세지, 슬러시. 근데 이분이 닭꼬치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양지 리조트한테 얘기를 했죠. 계약서를 뒤밀었어요. 모든 닭 요리는 내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닭꼬치가 웬 말로 들어오냐. 이건 안 되는 거다. 계약 위반이다. 만약에 들어오면 난 철수하겠다. 그래서 엄포를 놨어요. 그러다 결국 둘 다 안 하기로 했어요. 둘 다. 근데 일반 사람은 저것들 바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고작 영업 시간 해봐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똑같은 닭 요리이기 때문에 닭꼬치를 먹는 사람은 닭강정을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닭꼬치를 하려고 그러죠. 왜? 닭꼬치가 잘 팔리니까. 근데 제가 철수한다고 딱 그러면 양재리투는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둘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장 밑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2명, 아니 3명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2명하고 아저씨 한 분이 이제 딱 와서 일을 하는데 몽골 텐트 이제 크게 아마 3m짜리 규모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한 월급은 250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근데 한낮에 8월 1, 2, 3일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햇볕이 쨍쨍이죠. 그냥 살이 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몽골 텐트 안에 튀김기 가스를 쓰는 이런 것들이 뜨거운 것들이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실질적인 온도가 50도 가까이 돼요. 근데 9시에 출근해서 9시
퇴근합니다. 밤 9시에 퇴근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이분들은 영업을 합니다. 한 명한테까지 1,500원짜리 무슨 회오리 감자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갈 때까지 절대 문을 닫지 않아요. 그래서 그 50도 정도 되는 데서 12시간을 서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이분들은 점심 식사를 안 합니다. 맥주를 마셔요. 왜? 수분이 나가잖아요. 막 땀이 비오듯이 흐르니까. 그럼 점심 대신 맥주를 마시면서 버티면서 그 20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업체하고는 되게 대조적이었어요. 우리 업체는 어떠냐? 그냥 언제나 지각을 하죠. 알바생들은 언제나 지각을 하면 수만 가지 변명을 해야 되고, 마감 전에 이제 손님이 10명밖에 안 남았다, 2시 뭐 3명밖에 안 남았다, 6시에만 되면 이제 집에 가려고 막 해요. 그리고 점심을 이제 교대로 먹죠. 저희 알바생들은 점심을 교대로 보내면 점심시간 1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1시간이면 뭐 가서 오는지 안 오는지, 1시간이 넘어도 안 오고 2시간을 먹고 오는지, 그러니까 서로 알바생끼리 네가 늦게 와서 내가 밥을 못 먹었네 하면서 둘이 뭐 티격티격 싸우는 그 알바생들하고는 진짜 틀린 거죠. 저기는 완전히 프로 선수가 온 거고,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가 온 거죠. 그러니 이게 진짜 매출액이 그쪽은 오를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래 잘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저런 괴물 같은 업체도 있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도 틀렸어요. 저는 에버랜드나 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영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까 가스 튀김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스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튀김기를 갖다가 다 전기로 구비해서 한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가스 튀김기는 순간적으로 온도를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튀김을 튀길 때 온도가 확 올라가야지 튀기잖아요. 전기는 서서히 올라가요. 그리고 많은 양을 또 튀기려고 넣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원래 본연의 그 닭강정의 맛이 안 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몰랐죠. 왜? 초보니까. 이분들은 선수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장비도 그렇게 다 세팅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저 고실장이라는 사람하고 적이 되느니 차라리 동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분은 이런 행사장의 최고의 고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장보다는 리조트나 워터파크 이런데, 백화점 이런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거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꿍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친해졌어요. 서로 윈윈하고 잘 지내자,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낌없이 그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리조트에 입점하는 방법, 입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고, 이 고실장이라는 사람은 뭐 이천 도자기 행사장, 진주 드라마 행사장, 계룡대 행사장 뭐 이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보러 와서 영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향을 물어왔어요. 근데 저는 원칙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 경기 이외 지역은 행사장 영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방 쪽을 쫓아다니다 보면 가족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떨어져 있게 되죠. 소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늘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경기 지역만 영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뭐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쫓아가서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50대, 60대 중년 남성들, 사장님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30대, 40대에 너무 돈 벌려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어느 정도 돼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돼서 돈을 벌었는데, 와이프도 딴 사람하고 놀아, 자식들은 자기를 소 닭 보듯이 하고, 왜냐하면 얘기할 수 있는 대화나 추억 같은 게 없던 거죠. 그러니까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제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만나보면 진짜 뭐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친구, 밤새도록 야근하면서 주말도 반납하면서 일한 친구,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 걔를 뭐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내가지고 뭐 같이 공유할 어떤 주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되 최대한도로 가족하고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면서 이제 이 일을 한 거죠. 고 실장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영업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제가 사는 곳에서 20분 거리예요. 그러면 뭐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300만 원의 닭강정 자리를 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보니까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고 주말에나 조금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닭꼬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200만 원을 더 내라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을 더 내라길래 그럼 200만 원을 내가 더 낼 테니까 그러면 콜팝하고 와플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멈첨에 가서 월드컵 경기장 거기 가서 이제 딱 보니까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게 구비가 안 되면 제가 손해를 볼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난 철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고 실장은 1,500만 원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권을 딴 거예요. 그거를 어떤 무슨 회사에 이제 2천만 원에 떠 넘긴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그러니까 제가 계약한 거는 그 고 실장하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고 실장하고 계약을 해서 2천만 원에 따는 업체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돈을 500을 고 실장한테 주면 그 고 실장이 500만 원을 그 자기가 이제 파는 그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영업한 지 그때 일주일이 지났었나? 나는 그 아이템을 다 해야지만이 깔끔하게 나머지 금액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이 나타났어요. 고 실장 말고 고 실장한테 2천만 원 주고 판권을 산 사장이 나한테 와서 왜 돈을 마지막 잔금을 처리하지 않냐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서 일하는 사람은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싸움 좀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야 덩치도 크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는 계약한 사람이 고 실장이고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나한테 따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장사해서 하면 인건비에 뭐에 재고에 이렇게 딱 치면 1,000만 원이 뻔히 손해볼 거를 알면서 내가 그래서 교육직책으로 와플 가고 콜팝을 하겠다는데 그거 안 하면 난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그게 남자냐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 결정 못하는 등신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렇게 써야 돼요. 뭐 제가 고급 언어 구사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다른 품목 그 두 개를 더 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돈 반만 받고 난 여기서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손해볼 거 그냥 나는 한 뭐 300 손해보고 여기서 그냥 철수하고 겨울 편하게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품목 다 하고 3일 안에 돈 입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뭐 돈을 입금을 해가지고 한겨울 내내 이제 장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 손해 봤더라고요. 원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는 5만 명 정도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3만 명 정도밖에 입장객이 안 들어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썰 매장이 잘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눠먹지 시장이 된 거예요. 일산에 메이저급으로는 원마운트가 생겼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눈썰 매장이 생겼고 뚝섬 눈썰 매장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의도 눈썰 매장, 어린이회관 눈썰 매장, 문학 야구장 눈썰 매장, 에버랜드 눈썰 매장, 안성 눈썰 매장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 데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해 뭐 뚝섬에서도 저는 이제 모자, 귀마개, 장갑, 3D 입체 카드를 했었고 어린이 회관에서도 3D 입체 카드,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뭐 모자, 장갑, 귀마개, 3D 입체 카드하고 이런 와플이나 이런 걸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세 군데 그렇게 돌려서 해도 뭐 600만 원 정도, 여기 수원에서 400, 딴 데서 200 이제 적자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 실장이라는 사람 여기서 한 20년간 이상한 고수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이제 수원업들 1,500원 낙찰 받아서 500만 원 챙기고 너한테 넘기고, 그리고 그분이 그거 하나만 했겠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다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분은 거기에 메이저급이었고 나는 아마추어니까 어차피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한다해도 그 틀 안에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제가 했던 뭐 리조트라든가 에버랜드, 오션월드, 캐리비안 베이, 백화점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하고 저하고는 각각 을이 바뀌게 되면서 영업을 하게 되겠죠. 저는 충분히 이익을 내게 됐었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장사를 이렇게 딱 해본 경우가 한 2년 정도 겨울에 이제 해봤어요. 결론은 딱 그거예요. 겨울에는 그냥 쉬자. 그냥 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쉬면 놀면 뭐해, 놀면 논이 개팬다고 뭐 그런 거보다도 솔직히 겨울에는 어떤 장사든지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래서 겨울에는 장사 잘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그 두 가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